안녕하십니까. 2021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10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보증 옵션의 종류는 무엇인가? 자, GMDB, GMAB, GMIB 뭐 여러 개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이 문제는 제가 2달 전에도 한번 풀었던 우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금 개시 후에 보험 기간 중 연금 재원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할 경우 특별계정의 투자 성과에 상관없이 연금 재원의 일정 수준을, 자, 키워드는 종신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옵션은 무엇인가? 자, 종신이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라이프타임입니다. 라이프타임. 그래서 L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GLWB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옵션의 종류는, 그래서 GMAB나 GMDB는 되게 쉽기 때문에 실은 문제를 내게 되면 GLWB나 GMIB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 두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변동보험금이 크게 증액될 수가 있는 것이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사망보험금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망보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보장성 변액보험이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에서 변동보험 계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2번,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완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얘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계산된 변동보험금은 한 달이 지나면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적 방식이 아니라 비누적 방식으로 사용한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네요.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재계산되죠.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변액연금보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에서 사용되는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변액종신 그리고 일반종신 비교한 내용이네요.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로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투자 책임은 변액 종신인 경우에는 투자형 상품이죠. 누가 집니까? 계약자가 지죠. 계약자가. 일반 종신은 회사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요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바꿔놓는 오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일단 가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산운용, 변액은 특별계정, 일반 종신은 일반계정. 사망보험금은 변액종신은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 일반종신은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해진 보험 가입 금액. 예금자 보호는 변액종신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에 적용이 안 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약과 최저 보증하는 보증금만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단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한번 보죠.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얘가 맞는 지문이네요.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 연금 개시 전 기납입 보험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사망보험금은 매월 1회 계산되는 것은 보장성 보험이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바로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 계산할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2번은 변액연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입니다. 맞네요.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 아니, 저축성보험과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보장을 합니다.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연금 개시 이후에 적립금은 변액연금형으로 운영을 하든지 일반 연금형으로 운영을 하든지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지요. 변동보험금이 없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 세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기납입 보험료 해당이 되죠. 적립금의 일정 비율 해당이 됩니다. 기본보험금 해당이 되겠죠. 해지 환급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의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 자, 맥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꺽쇠죠, 꺽쇠. 이 꺽쇠 안에 있는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일정 비율, 기납입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거, 맥시멈, 우리 이런 표현 하죠. 가장 큰 것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표니까 이 산식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두 가지 모양이네요.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수익성이죠. 수익성. 변액보험은 수익성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변액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1번 보험을 선택했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가 보증하죠. 자산운용에 의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기 위해서 안정성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수익성, 일반은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27번은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에서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보험기간이 경과할수록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꼭 이유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질 않더라도 1번,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선택특약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선택특약 보험료는 실은 낮아지지도 않죠. 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번, 자, 연령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지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 지문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보험기간이 지날수록 납입중 계약 유지 비용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높아지지도 않고요. 이하고는 상관이 없죠. 3번.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예정 신계약비 상각이 완료가 되게 되면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계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문제도 주로 채권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요. 이 채권형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번.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식에 단 한 주도 1%도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장 주식의 3% 미만에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자, 없습니까?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에 대한 정답은 이 두 가지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중에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혼합형은 주식, 채권 다 섞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투자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채권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서 안정적인 펀드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얘도 맞는 지문이겠고요. 4번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바로 주식형 펀드입니다. 그럼 혼합형은 섞으니까 60% 이하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월대체 보험료. 월대체 보험료. 자, 납입을 중지하게 되게 되면 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 다 어디선가 빼내야 되겠죠. 그죠? 빼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월대체 보험료입니다. 거기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계약 대출 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건 계약 대출은 이자는 대출 받은 사람이 내는 거지 월대체 보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월대체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것은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비용 및 관리 비용, 특약이 부과된 경우에
특약보험료. 이렇게 여러분께서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특별계정 자산운용표에서 보여지는 펀드의 성과 내용이네요. 그죠? 자, 최초 개설일 이후에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 자, 몇 년이 경과한 펀드인가는 보시려 그러면 먼저 기준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가격이 처음에 얼마로 시작합니까? 1,000원으로 시작하죠. 그죠? 1,000원이 1,200원이 됐으니까 몇 퍼센트 수익이 났냐? 20%가 수익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자, 20% 수익 났죠. 그런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연환산 수익률. 연으로 환산을 했더니 얘가 5%예요. 5%씩 연으로 났어요. 그런데 총 20%가 났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20%죠. 그러면 1년에 5%씩 몇 년 경과해야 20%가 됩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되게 쉽습니다. 20 나누기 5 하게 되면 4년 경과한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은 무엇인가? 자, 옵션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옵션을 여러분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그 안에 키워드가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하나 살펴보죠. 하나의 특별계정 펀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다른 특별계정 펀드로 변경시키는 것, 배분하는 거, 분할하는 거. 자, 이렇게 키워드가 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펀드로 변경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뭐겠습니까? 펀드 변경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뭐 잘 모르시더라도 당황하시지 말고 내용을 차분차분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시게 되면 지문 안에 정답은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추가 납입 한번 보죠. 자, 1번. 추가 납입한 보험료는 특별계정에 적립한 후에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한다. 추가 납입을 왜 합니까? 특별계정에 돈을 더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추가 납입 플러스 2영업일의 이체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이틀 동안 얘를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면 일반 계정에서 적립을 했다가 특별계정으로 차감을 하죠. 차감한다는 말이 이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1번은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의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 계정으로 전액 투입이 됩니다. 그죠? 추가 납입 보험료도 일종의 보험료죠. 그 계약 관리 비용이 월납에 일정하게 납입하는 보험료보다는 좀 적죠. 일반적으로 적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감을 하고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특별 계정에 투입을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얘하고 항상 이게 좀 헷갈리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선납보험료죠. 선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월 계약 해당 일에 계약 해당 일에 그 달에 해당되는 보험료만큼을 나눠서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1년치 선납을 했다. 그러면은 12번에 나눠서 매월 계약 해당 일에 12번 동안 납입을 하게 특별 계정으로 이체를 하게 되는 거죠. 특별 계정 이체하기 전까지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한다. 나머지 금액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변액연금보험은 추가 납입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기본 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2배 이내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한번 보죠.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부활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은 해지가 되었죠. 납입 연체로 해지가 되고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부활 시 보험 금액은 해지된 시점에서의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부활 시점을 하게 되면요. 해지했다가 수익률 보고요. 올랐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활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활 시 보험 금액은 해지된 시점에서의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고 있던 계약자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이 다 되게 되면 특별 계정으로 이 금액을 다시 옮겨서 그때부터 다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지된 기간 동안에 특별 계정 운영 수익률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바로 부활에 대한 전체 설명 전부 다입니다. 이 중에서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부활 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던 적립금을 다시 일반 계정으로 투입을 하지 않고 반대죠.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던 적립금을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3번, 계약자는 해약 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기가 3년이 나왔으니까 이거 맞는 건가? 해약 환급금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해약 환급금을 이미 받았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 수령일로부터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회사가 승낙을 했을 때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보험료만 납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일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연체보험료 플러스 일정 금액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계약 대출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 방식이 있고 특별 계정 방식이 있었죠. 1번, 변액보험의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자는 대출이자 플러스 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특별계정 방식의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수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전액이 아니라 그중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돼야 된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1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월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할 수 있다. 뭐 이런 틀린 지문 자주 나왔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당연히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폐지될 사유가 몇 가지 있었죠. 그죠? 운영금액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 이상이 이하일 경우에, 그 다음에 자산운용이 곤란, 대상이 없어져 버렸을 경우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폐지될 사유로 인해서 계약자가, 그럼 폐지가 됐으니까 펀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규칙 사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펀드의 폐지 사유가 어떻게 보면 계약자의 사유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에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험회사는 각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경우에는 안내문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수준입니다. 자, 정답은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인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지를 하면 어떡합니까? 펀드 변경 신청 안 했다고.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자,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펀드로 회사가 이동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또 상식이네요. 이 문제 역시 상식은 상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 파이낸스,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 합성어니까 FT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뭡니까? 비슷한 게 핀테크네요. 핀테크. 핀테크를 바로 금융과 기술. 우리가 보통 모바일로도 좀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거 다 이제 핀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시의 종류. 결산공시, 분기공시, 수시공시. 공시의 종류와 공시 기간이 다 좀 다르죠? 알맞게 연결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자, 결산공시는 공시 시기가 즉시공시는 아니죠. 즉시공시는 수시공시가 즉시공시죠. 그죠?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결산공시죠. B가 되겠고요. 분기공시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나가 C와 맞고요. 수시 공시 다는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가 B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3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맞죠? 자산운용보고서 계약관리 내용 다 분기별 1회. 변액은 웬만하면 분기별 1회입니다. 일반 보험은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죠. 변액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기 1회. 분기 1회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분기 1회입니다. 정답은. 2번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펀드 및 기준가격 공시하죠. 매월 말에 공시한다. 아니 펀드 수익률 기준가격이 매일 바뀌는데 한 달에 한 번 공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월 공시한다가 아니라 매일 공시한다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생명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운용 현황과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4번 변액보험에는 일반 공시에 덧붙여 더욱 강화된 공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당연히 마찬가지 이유로 수익률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괄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땡이란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여기서 일단 답은 딱 나왔네요. 보험계약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하고 적절한 목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입 성향, 적합성 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소법 그 변경 이후로 적합성, 적정성 진단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이고 벌써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 언제 지급합니까? 예금이 지급 정지되었거나 파산, 해산, 인가취소 이런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을 합니다. 1번 파산했을 경우에, 파산했으니까 돈 지급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을 합니다. 얘는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보험사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 계약 이전을 통해서 영업이 재개가 된 경우. 자, 제3자 계약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금융회사도 자산과 부채가 있겠죠. 그래서 A 보험회사가 만약에 파산이 되었다면 A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계약을 아주 건실한 다른 보험회사인 제3자에게 계약을 다 넘겼다는 소리입니다. 넘겨서 그 회사에서 영업이 다 재개가 됐다. 아니면 지금 지문으로서는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계약 이전 해놓고 그 회사가 다시 영업이 재개됐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예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됐다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인허가 취소, 더 이상 예금 못하는 거죠. 이때 예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 지급 정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예금자는 예금보험금을, 그러니까 예금을, 자기 예금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재개가 된 2번의 경우에 예금을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40문제 실전 문제풀이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요. 이제 변액보험 시험도 올해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빠른 시간에 한 번에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